한 해 실종 신고 10만여 명, 매일 280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된 가족.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 미제로 대부분 남습니다. 즉 골든타임은 사람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골든타임을 놓친 실종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잃어버린 48시간. 그 속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정혜경 씨는 20년 전 그날의 충격 속에 여전히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살 되던 해에 잃어버려서 97년도 4월 20날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시 4살이던 하늘이는 의정부 이동 집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 약을 제가 한 봉을 먹고 거실에 누워 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하늘이가 장난감 가지려고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순간에 제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애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늘이가. 그날 몸이 아파 약을 먹었던 혜경 씨. 하늘이는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약 기운에 잠시 잠이 든 사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갔고 그것이 하늘이와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금방 대문 열고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전단지 돌리러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웃음과 애교가 유난히 많아 사랑을 듬뿍 받았던 하늘이. 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가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제가 그랬어요. 4살짜리가 어떻게 가출이 되냐고. TV 풀어 나가고 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떤 30대 여자가 아이가 막 우는 아이를 택시를 강제로 태워서 갔대요. 그래서 택시 인천 의정부 택시 회사를 다 돌아다니까 그런 태운 사람이 없대요. 그것도 경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다 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를. 주위의 부러움을 살 만큼 단란했던 가족. 그러나 하늘이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기 아빠가 못 찾으니까 술로만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죽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늘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끊임없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혜경 씨.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관절까지 모두 손상됐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는 한 죄책감과 그리움이란 긴 터널에서 그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제 아들을 키워줬다면 그분들한테 감사할 거고, 또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다 키웠냐고 묻지도 않을 거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1997년 4월 20일 그날, 하늘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은구 씨 역시 3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슴에 그리움이란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그날 이후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죠. 지 고모는 밤새도 공부하고 잠을 잤고, 그 이제 지 고모를 맡겨놓고 이제 할머니가 볼 보러 간 사이에 이 정신이 잠든 거야. 그 사이에 역으로 할아버지 찾으러 역으로 가가지고 누가 업고 가고 있죠. 3살이 되던 시기에 잃어버린 첫째 아들 형우.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탐난다 그래서. 이웃들이 탐난다고 애들이 진짜 잘생겼다고. 이만한 티 나왔고, 곱슬머리고, 배꼽 부근에 검은 반점이 있어.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 일도 그만둔 채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곧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죠. 전에 반찬도 없고 만나고 사는 게 이래. 사건 후 그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데만 매달리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사라진 장소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차역입니다. 역의 모습도 이젠 많이 바뀌었죠. 이은구 씨는 이곳에 올 때면 37년 전 그날의 아픔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할아버지 찾아왔다가 누가 데리고 간 거야. 형우는 할아버지를 따라 기차역에 자주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실종일엔 외출한 할아버지를 찾겠다며 혼자 역으로 왔죠. 한 아가씨가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빵을 사줬고, 이후 낯선 두 청년과 함께 서울 청량리행 기차에 올라탄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제 그럼도 어디가 있는지, 이제 나이 한 40 얼마 됐는데, 그럼도 뭐 찾는 줄 알 텐데, 강감 소식이지 말고 답답하지. 흘러간 세월만큼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은 그날 못 찾으면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른처럼 어디 이제 가출하거나 뭐 친구를 찾아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동이 실종됐을 때에는 즉각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1983년 미국은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코드 아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10분 내에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유명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인 아담 월시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실종아동 보호법이 마련됐지만 미흡한 초기 대응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2008년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이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고, 초기 수사를 강화한 긴급 구호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608명의 장기 실종 아동들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종 수사팀 자체가 지방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실종 전담 수사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 가정폭력이니 성폭력이니 뭐 등등 이런 게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건들은 현재 벌어지잖아요. 이 사건에 뛰어가다 보니까 장기 실종 사건은 계속 뒤로 밀려서 지금도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실종 사건을 찾던 중 SNS에 올라온 사연 하나가 제작진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적장애인 삼촌을 애타게 찾는다는 글이었습니다. 3개월째 행방을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여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삼촌을 찾고 있는 아롱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좀 비슷한 사람 있으시면 네.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종된 지가 예. 좀 돼서 그래서 혹시라도 길에서 헤매거나 뭐 보셨다는 분 있으면 꼭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한번 뭐 방송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렇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네,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 재난 방송도 해주고 그런 일 그러니까요. 막 해주면 네. 되는데 금방 찾을 건데. 지금 아롱 씨가 삼촌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고 붙이는 것뿐입니다. 일평생 60년을 길을 잃어서 못 돌아오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밖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에 있을 거라고 해서 마을을 먼저 찾았고요. 다음 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6월 3일 날 신고를 하게 되고요. 오후에 그 경찰들이 이제 수색도 하고 탐문도 하고 하는데요.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가 6월 5일 날 저녁 한 9시, 10시쯤 돼서 삼촌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제보 전화를 받게 돼요. 집에서 한 7,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삼촌을 봤다. 실종 다음 날인 새벽 2시경 이웃마을 청송리 입구 CCTV에 삼촌의 모습이 촬영된 것입니다. 삼촌 권영식 씨는 집을 나와 약 8km 떨어진 청송리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다시 옆마을인 청포리에서 목격됐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 여럿이 그를 봤습니다. 그날 낮에는 그 마을에서 삼촌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목격자가 많고 실질적으로 삼촌이랑 이제 대화를 한 사람은 마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께서 두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께는 이제 삼촌이 이제 물도 달라고 해서 물도 먹고 그 지적장애가 있는 분인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영식 씨는 동네 주민에게 물 한 잔을 얻어 마셨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집이 임천면이라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식 씨가 길을 잃고 헤매는 실종자인지 알지 못했기에 할머니는 돌아서는 영식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실종 사건은 빨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실종자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삼촌이 그냥 지나갔다 한들 저 사람이 실종자인지가 알 수 없는 게 현재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신고 후 이틀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실종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삼촌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프로파일러인 이건수 교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먼저 처음으로 CCTV에 찍혔다는 청송리 마을 입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이동 경로에 패턴이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예 생각이 없다면 산이나 강이나 빈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될 수 있는데 지금 저 삼촌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하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가거나 쓰러져서 발견되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마을엔 골목이 많았지만 삼촌의 성격상 큰 도로를 따라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폭염에 계속 걷는 것도 무리였을 텐데요. 이런 빈 폐가 같은 데도 많네요, 그죠? 도로변 빈집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는 들어갈 만한 데는 아니네. 우거진 숲을들, 겁이 그래요? 많은 삼촌이 쉬기엔 가능성이 낮아 들어갈 보였습니다. 만한 데는 혹시 탈진에 도로가에 쓰러진 건 아닌지 119 찾고 출동 있어요. 건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이후에 그 부여군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혹시 그 119 출동한 기록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한 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과연 삼촌의 기록이 있을까요? 아롱신 기대를 걸어봅니다. 근데 권영식님이라고 조회해봐도 나오진 않아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요? 이상자요? 예. 예, 안 나오네요.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싶지만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최종 목격된 곳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CCTV 영상에 삼촌이 마지막으로 찍혔다는 가회리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의 영식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미 삼촌과 같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목격자분들도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삼촌을 눈에 띄게 봤을 것 같아서 이곳이 바로 삼촌이 걸었던 길입니다. 갈림길에서 영식신 수변 공원이 있는 아래쪽 도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막다른 길목이라는 점입니다. 황산대교 아래 위치한 수변 공원은 하천과 숲을 그리고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활한 곳에서 영식 씨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저 다리 절고? 처음에 저 청포 사리에 예. 나는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지. 뭐. 아, 그래요? 여기 필리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 필리핀 많아요? 이사로 봤지 뭐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을게. 누가 그러는데 이 안에 따고 이거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디요? 저 안에 저기 아이씨라고 쓴 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다리 아래 설치된 비상문. 혹시나 잠을 청하기 위해 이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지만 먼지 쌓인 호스들만 엉켜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청포리인데 네. 여기서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여기. 네네네. 이 부분. 아 끝에 나가서 만나는. 만나는 부분. 목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거. 그럼 양쪽에 목에 CCTV 없다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수변 공원길이 연결된 양쪽 마을 CCTV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공원인 이곳엔 사람들의 출입도 잦습니다. 등산하신 분들 많아요. 아, 등산 많아요? 네. 산책하시는 분들. 네. 네네. 다리 밑에 차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여기 낚시한다든지. 낚시한다는 그 다리 밑에? 황산대교 아래쪽. 많이는 안 오고요. 그냥 와요. 오기는 와요. 그 당일날 차들 번호를 전부 확인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 마을에서 벗어났을 확률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실종자 이 마을에 사람 없어졌잖아요. 혹시 임천? 혹시 이분 보신 적 없어요? 임천? 이분 가고 나서 비가 엄청 왔잖아요. 바로. 비가 많이 왔어요? 예. 어. 그래서 우달이 그랬었어. 아이고 어디에서 발 헛디뎠으면 그 물에 흠질러 나가서도 모르겠다고. 폭우가 내리면서 불어났다는 하천. 늦어진 초동 대처로 수사 범위는 이제 광범위해졌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 게 하나는 그 길목의 CCTV를 분석을 하고 나왔는지 여부, 또 하나는 누군가의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이 안에 어딘가에 쓰러져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도 찾기 힘들고요. 그 실종과 시간은 생명과 직결돼 있거든요. 실종 시간부터 48시간 안에 찾아야만 대부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되거나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영식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그를 40년간 자식처럼 돌보던 형수는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도 그걸 놓칠 수 있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진짜 저는 저한테 이런 게 저한테 닥칠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 우리 대리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티셔츠를 입어도 앞에가 어딘지 뒤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 입혀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키워놨는데 끝이 이거라 너무 막막해요. 지금 막막해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저 대신 고생 많으신 그분한테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이름을 물어보면 영식이라고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보호하고 있다면 이름 좀 한번 다시 물어봐서 영식이라고 그러면 꼭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은혜 갚을게요. 삼촌을 잃은 충격에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입니다. 저는 삼촌도 찾아야 되지만 삼촌을 못 찾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다 이런 일이 닥쳤던 분들 모두가 나한테는 안 일어날 줄 알았어 라고. 저도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병력이 부족하면 가족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라도 뭔가 매뉴얼화된 선진국처럼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 개선이 되어야 대한민국에 파탄나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실종 신고자 수만도 10만여 명. 지난해 총 1,322명이 미발견된 상태입니다. 이제 실종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년째) 남편을 찾고 있다는 장성희 씨. 아주머니 요 침에 앉았는데 여기 오봉산에서 잊어버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신고 좀 해주세요. 예,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한번 잊어버렸다고 여기 오봉산에서 예예. 한참 됐는데. 한참 됐어요. 예. 여기 오봉산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아직도. 같이 오신 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그녀는 2년간 치매 남편을 찾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친구분들이 직접 막 차로도 찾으러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형수막도 다 각자 이만큼씩 가져가 갖고 다 돌리고 그 태양빛에 돌리고. 혹시 연락 오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사건 당시 도로 건너편의 CCTV에 산책로 입구 계단을 오르는 남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매일 오르던 산책길이었습니다. 항상 다닐 때도 내가 같이 다닐 때 흙길로 올라가 내려올 때는 똑바로 내려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고길밖에는 자기가 안 가. 딴 데로는 가지를 않아요. 치매 환자였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남편은 혼자서 운동을 다닐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색은 몇 번 했어요. 수색은. 제가 알기로 그 수색 견 가지고도 2번인가 하고 인력 동원해 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간이 일주일 넘어서 뭐 열흘 뭐 이 정도 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남편 대신 일을 해야 했던 장성희 씨. 출근할 때면 전화로 남편의 동선을 체크해 왔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 전화번호 주소 뭐 자기 생년월일 뭐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하고 했으니까 치매가 심하면 자기 동호수도 안만 가르쳐줘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계속 붙어갖고 내가 있어갖고 될 형편도 아니고 또 그만큼 중증도 아니었고. 이렇게 증발하듯이 사라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이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그녀는 지금의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50대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남편. 아내의 노력 덕분에 점차 건강해졌었습니다. 안 하면은 집에 있으면 몸이 더 굳어질까봐 그대로 다 모임 같은 것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재활에 매진했지만 남편은 뇌졸중 후유증인 혈관성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생시킨다고 맨날 뭐 네가 시집을 잘못 왔어 고생한다고 그렇게. 투병 중에도 고생하는 아내를 걱정해준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남편이 곧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이색 조끼를 입고 나갔었어요. 그때 그 당시 나갈 때 조끼. 그 당시 휴대폰을 들고 나갔던 남편. 그녀는 휴대폰 위치 추적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빨리 휴대폰을 어디 떨어져가 있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구한테 끌려갔는 게 맞을 거고, 아니면은 그 휴대폰만 찾아서도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뭐 자기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오도록 가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있다든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싶죠. 지금 이 눈에 너무 생생하게 밟혔어. 제발 좀 어느 곳인가 큰 고난 당하지 않고 이따가 누군가가 좀 구제해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녀는 남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최근 치매 실종자 신고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하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16년. 당시 아들 인성 씨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남자니까 뭐 친구네 가서 있겠지. 이제 안 돼 가서 걔 소집을 보니까 벌써 뭐 집이 이제 보니까 면허 취소됐지, 카드빚이 이렇게 이제 산더미 같이. 뒤늦게 발견된 아들의 카드빚. 대학 시절 선배를 따라 다단계 업체에 속아 빚을 지게 됐다는 인성 씨.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사실을 숨겨왔다는데요. 500만 원이던 빚은 점점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범죄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자살했는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휴대전화 추적만이라도 해줬더라면 16년간 이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냥 수신만 가는 거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갔죠, 계속. 그것도 저희 안 해준다고. 안 해줘서 무슨 사건이 났어야 해주지, 안 해준대. 그때 성인 뭐 핸드폰 조사해도 해달라고 하면 안 된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인이라 안 된다. 화를 내보고 막 폭파시켜주는 생각도 들고 했었죠.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성인 남성이기에 가출인 신고만 접수됐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역시 할 수 없었죠. 결국 5년 만에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어디 살았다는 그것만이라도 알고 내 예수님 죽었으면 제일 그게 아니에요.
매해 6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발생하고 미발견자도 3,000명이 넘지만 실종보호지원법은 현재 18세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 실종인지 가출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실종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실종자를 찾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아이나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실종되면 수사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거든요. 실종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경시하고 있는 거죠. 법률도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손항배 씨는 요즘 다시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왔었다는 번화가, 혹시라도 제보자가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사람들의 무관심까지 겹쳐지면서 그는 또 다른 좌절감을 맛봅니다. 실종에 대한 공감 문화가 없다 보니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내 속 타는 마음은 너무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미친 그 자각지심이 들죠. 때론 잘못된 관심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익명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이 가족을 괴롭힙니다. 삼촌을 잃어버린 아롱 씨도 악성 댓글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최우선적 주위 가족부터 수사하는 게 맞다, 막 이런 거는 뭐 스스로 살아갈 능력 안 되면 빨리 죽기를. 익명으로 된 것들은 좀 상처되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좀 마음 아프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호자 입장으로서는 찾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는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이게 그 상처가 또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들 삼촌이 찾아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언론에 알리지 말고 그냥 뒤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들을 그 보호자가 실종돼 신고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가족은 뭐 했냐 이런 비난을 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족 책임, 가족이 다 책임져라. 감시도 가족, 보호도 가족, 모든 게 가족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가족에게 돌릴 게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은 손항배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과학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입력된 사진 나이가 30세고 지금 16년이 흐른 모습이 46세라고 했을 때 현재 에이징의 현재 나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D 몽타주 기법으로 뼈 성장과 피부 노화 등을 분석해 인성 씨의 현재 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몽타주 역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든 아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게 변했네, 변해갔네. 네. 뒷모습, 뭐 허기나 팔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걔 열차간이나 만나도 모르고 그래. 이제 새롭게 전단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비록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이것이 또 다른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실종은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김황욱 씨는 지난 6월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치매 어머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제가 서울 교육이 있어갖고 교육 갔어요.
토요일인 걸로 아는데 저녁에 새벽 2시에 우리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 울먹이면서 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새벽 시간 집을 나갔던 어머니는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 전 치매가 시작된 어머니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종종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길이요? 여기 길은 잘 모르지요. 어디 요자 저자 밥 주는데 장신에 그 요래 도는 길밖에 모르고. 만약 그날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면 일상의 이런 소소한 행복도 사라졌을 겁니다. 밥 먹고 운동할까? 운동할까 밥 먹고? 그것만. 어머니는 지금도 설거지만큼은 꼭 스스로 합니다. 아들하고 운동 가자. 뭐 맛있는 거 사주나? 뭐 사줄까? 냉면 사줄까? 냉면 빵 하나만 사도 돼. 빵 방금 드셨잖아. 조금 전 빵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어머니.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면 찾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40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발견자는 바로 택시기사였습니다. 저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손님 내려드리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나오고 있을 때 할머니가 이쯤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저희가 공지 받았던 대로 까만색 티에 할머니들 많이 입는 그 몸빼 바지에 빨간색 운동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건너와서 할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택시기사 김동용 씨가 할머니를 발견한 건 회사에서 보낸 긴급 공지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도입된 이 시스템은 실종이 발생되면 각 택시에 공지가 됩니다. 문자를 눈여겨본 덕에 할머니를 찾아낸 것입니다. 빨간 신발이랑 운동화라는 게 그 몇 글자가 제 눈에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설마 그래도 내 눈에 할머니가 띄겠나. 예. 그 생각으로 그냥 돌아다녔는데 갔는 건데 딱 거기서 그냥 보인 거죠, 할머니가. 실종 공지 문자를 최초로 보낸 곳은 바로 영천경찰서입니다. 실종 초기 빠른 대처를 위해 특별한 실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저희 영천 관내에 있는 그 도로망을 따라서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치매 노인이 발생하면은 문자 시스템을 보내서 신고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먼저 실종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협약을 맺은 100여 곳의 업체에 실종 문자를 공지합니다. 협약사들은 곧바로 회사 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종 문자를 공지합니다. 문자를 받은 이들이 모두 제보자가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부족한 경찰 인력에도 실종자를 발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치매 환자들이나 이 지적장애인들의 행동 반경을 봤을 때 상당한 넓은 지역,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걸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경찰력 하나로 이렇게 수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어느 곳에 있는 그 시민들의 제보는 거의 결정적으로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체계적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4, 5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영국 같은 데에서 실종자가 실종이 발생한 또는 실종자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주위에 택시 그 표시 등의 엠버 광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누가 실종됐다. 그리고 이상 차기는 어떻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공유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실종이 누가 됐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는.
미국의 엠버 시스템은 엠버 해거먼이라는 여아가 실종 4일 만에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도입됐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통신 서비스망을 통해 실종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우리 역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발견됐을 때 이분을 신속하게 보호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사전 지문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 GPS를 활용한 배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이들 그 GPS가 장착된 배 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면은 언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바로 그 보호자들한테 그 5분만 떨어져 있어도 그 알람이 오니까 그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저희 경찰서에 방문해 주시면은 그 지문 그 배 감지기를 그 보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장애 실종자였던 권영식 씨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영식 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수변 공원. 혹시라도 우거진 숲을 사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수색견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식 씨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발견되지 못했습니다.